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치유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책과 배움을 통해 마사지를 시작했다. 장애를 마사지로 완전히 치유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부모님은 나의 치유로 행복해 하셨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다. 부모님은 마사지를 받을 때는 기뻐하셨다. 그런데 마사지가 끝난 후에는 또다시 우울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셨다. 처음에는 몸이 완전히 고쳐지지 못하니 저러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나중에야 깨달았다. 장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내 천직이 시작되었고 점차 소문이 퍼져 각종 스포츠 대회 출전으로 이어졌고 유명 인사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었다. 그들은 마사지를 받으며 내게 숱한 고민과 상처를 털어놓고 그럼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면서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때 영감이 오듯 번뜩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몸이 불편해지는 이유의 대부분은 상처와 스트레스였다. 그 상처와 스트레스는 바로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누군가로부터 듣는 온전치 못한 말, 누군가에게 건네는 불완전한 말 때문에 상처와 스트레스가 생기고 지속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등 수많은 속담이 있다. 결국 삶이란 만남의 연속이고 그 만남 속에는 항상 말이 존재한다. 오는 말이든 가는 말이든 말이 훌륭하다면 스트레스와 상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물론 청산유수처럼 말만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 전달은 의사소통과 전혀 다르다. 전달은 그저 말 잘하고 알리는 기능일 뿐이다. 상대와 하나 되고 친밀해지는 것은 의사 전달이 아닌 의사소통이다. 많은 사람이 느끼는 우울함, 부정적 감정, 불안, 상처, 스트레스 등의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닌 말이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한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말은 온전하지 못하다. 좋지 않은 모든 감정은 불온전 속에서 생긴다. 나는 이걸 깨닫고 10년 전부터 마사지뿐 아닌 메시지, 곧 말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의사소통의 대가라는 사람들의 강연을 찾아 듣고 말투에 관한 동서양의 책들을 모조리 섭렵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사지를 받는 고객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온전한 말을 그대로 적용해 보았다. 결과는 아주 좋았다. 단순히 뭉친 근육과 척추를 바로잡는 것만이 아닌 스트레스, 상처, 아픔, 불안, 공황장애 등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또한 그들은 내게 온전한 말에 관해 터득하여 의사 전달을 넘어 의사소통의 수준까지 이르렀다. 마치 상처받은 치유자처럼 똑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의사소통으로 치유해주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말투를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이다. 뭐래도 잘 되는 사람은 말에 완벽한 사람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온전한 말을 사용한다면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오래전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와 켄 블랜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를 읽고 내 혀와 삶에 혁명이 일어났다.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 격려, 감사, 사랑의 말을 아낌없이 쏟아붓게 된 것이다. 말을 들은 상대방은 물론이고 말을 전한 나 자신까지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
말을 통해 몸속 70%의 물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각수로 변화되었고 내면이 고래처럼 기뻐 춤추게 되었다. 내면이 즐겁고 강해지니 외면까지 저절로 튼튼해져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생각과 행동 사이에는 말이 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반드시 그에 맞는 파장을 일으킨다. 나쁜 생각을 잠시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한다면 행동이 좋게 변한다. 반대로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나쁜 말을 하면 생각이 나쁘게 변한다. 인생의 키는 생각과 행동에 있지 않고 오직 말에 있다. 선장은 배의 방향을 바꾸는 키를 조종하여 목적지로 향한다. 우리의 귀한 인생 또한 말이라는 키를 조종하여 항해해 나간다.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말이다. 혹자는 내면을 바꾸면 말이 변한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본질이 바뀌어야 현상이 바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우리 내면은 쉽게 바뀔 수 없다. 바뀌었다 하더라도 언젠가 옛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다면 내면을 쉽게 바꾸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즉시 말을 바꾸는 것이다. 제임스 랑게의 이론에 따르면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울어서 슬프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하다고 한다. 지금 내 생각이 어떤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좋은 말의 기준을 잡고 말해보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말은 생각과 행동을 생산한다. 말이라는 키가 내면을 운전해준다. 인생을 아름답게 항해해준다. 나는 20년 동안 1만 명의 고객을 만났다. 그리고 그 고객들은 나의 말투로 인해 뭐든지 잘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믿는다. 이 책을 읽는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대화를 할 때는 맞장구가 필요하다. 나는 대화를 떠올릴 때면 늘 여성과의 대화를 떠올린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대화란 영감을 주며 이해 상응에 맞장구라는 신성한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이 요소를 여성이 아니면 어디서 찾을 것인가? 올리버 웬드롬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진다. 그 핵심에는 대화가 존재한다. 대화로부터 인간관계가 시작되고 문제도 해결된다. 부모와 자식, 오너와 직원, 선생과 제자, 친구와 친구 등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대화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지구상에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대화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치 있는 소통의 요소이다.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 바로 맞장구다. 음악에는 리듬이 있고 운동 경기에는 패스가 있듯이 대화에는 맞장구가 있다. 맞장구가 없는 대화는 무미건조한 대화로 시작하여 소통 장애로 이어진다. 사람은 누군가 내 말에 공감해 줄 때 가장 기쁘다. 그 공감의 바로미터가 맞장구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는 사람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거칠게 말하기란 쉽지 않다. 곧 맞장구는 상대에게 호감을 주고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대화의 핵과 같은 존재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맞장구를 경험한다. 아기가 응애 응애. 엄마는 우리 유라 배고파요? 아기가 응애 응애. 엄마는 우리 유라 졸려요? 아기가 응애 응애. 엄마는 우리 유라 응가했어요? 예시를 보면 아기는 응애 응애 하고 울기만 한다. 배고프고 졸리고 불편한 감정들을 응애 응애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엄마는 똑같이 우는 아기에게 맞장구를 쳐준다. 아기가 우는데 우리 아기 기분 좋아요? 라고 맞장구 치는 엄마는 없다. 아기는 자신의 이야기에 맞장구 쳐주는 엄마에게 사랑을 느낀다. 그리고 아기는 엄마를 신뢰하게 된다. 이렇게 아기와 엄마는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 이것이 맞장구의 힘이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맞장구는 중요하다. 예시 1. 아이,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났어요. 엄마, 우리 유라가 선생님께 혼이 나서 속상했구나. 왜 혼났을까? 아이, 숙제 안 해서 선생님께 모두 혼이 났어요. 엄마, 유라가 숙제를 안 해서 선생님한테 혼이 났구나. 아이, 이제부터 미리미리 숙제를 해야겠어요. 엄마, 그래 우리 유라 미리미리 숙제를 한다고 하니 엄마는 너무 기쁘구나. 예시 2번째. 아이,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났어요. 엄마, 왜 혼났니? 아이, 숙제 안 해서 선생님께 모두 혼이 났어요. 엄마, 그러니까 왜 숙제를 안 해갔니? 아이, 이제부터 미리미리 숙제를 해야겠어요. 엄마, 빨리 들어가서 숙제나 해. 아이는 학교에서 숙제를 하지 않아 선생님께 혼이 나고 집에 돌아온 상황이다. 예시 1번째는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엄마는 먼저 공감해주고 있다. 예시 2번째는 아이의 감정에 공감 없이 엄마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아이는 공감, 즉 맞장구를 쳐주는 부모로부터 엄마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엄마의 맞장구는 엄마는 내 편이야. 나를 무척 사랑하셔 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그랬구나. 기뻤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맞장구들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남긴 최고의 발명가가 있다. 바로 토머스 에디슨이다. 어릴 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에디슨은 모든 것이 궁금했다. 파란색인 하늘, 떨어지지 않는 별들, 알에서 나오는 병아리 등 수도 없이 선생님께 질문했다. 돌아오는 대답은 바보, 이상한 아이, 전응하였다. 하지만 한 사람, 에디슨의 엄마 낸시는 남달랐다. 에디슨의 어떤 질문에도 답해주고 맞장구 쳐주며 너는 특별한 아이라고 용기를 심어줬다. 엄마의 맞장구에 에디슨은 다짐했다.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맞장구는 기적을 상식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역사의 인물로 만든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지 않고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죽은 대화나 다름없다. 상대방의 에너지를 크게 감소시킨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방청객이 맞장구 치고 끄덕이는 장면들을 보게 된다. 아, 네, 정말요? 우와, 좋아요. 같은 맞장구로 진행자에게 힘을 불어넣는다. 그럴 때 앞에 서 있는 진행자는 밝고 기운찬 얼굴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간다. 맞장구는 상대방에게 활력을 주고 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준다. 축구선수 손흥민은 경기 때마다 수많은 관중의 사랑과 응원에 쌓여 좋은 경기들을 펼쳐왔다. 하지만 얼마 전까진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으로 축구 경기를 뛰었다. 사람들은 그때 무관중 시합을 하게 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걱정했다. 2019년 10월 15일 평양에서 펼쳐진 축구 경기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과의 축구 대결은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특이한 경기였다. 무관중, 무중계,
무승부? 응원도 없고 중계도 없었다. 최고 스트라이커 손흥민도 인터뷰에서 기억하기 싫은 경기라고까지 했다.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무관중에도 대활약을 펼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축구 게임에서 나오는 응원 소리를 경기장 내에 울려 퍼지게 한 것이다. 손흥민은 응원 소리라는 맞장구에 힘을 얻은 것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팀이 기적적으로 4강까지 올라갔다. 온 국민이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응원한 결과다. 선수들조차 국민들의 응원으로 인해 4강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응원 소리, 곧 맞장구는 단체든 개인이든 무한한 에너지와 열정을 끌어올리는 단단한 무기이다. 나는 이동할 때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때 맞장구 쳐주는 기사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다. 어서 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전역으로 가주세요. 네, 대전역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정장이 잘 어울리세요. 중요한 업무가 있나 봐요. 오늘 업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님을 만나 오늘 업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손님이 제 차에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사님을 만나면 계산할 때 팁을 얹어드린다. 어떤 기사님들은 아예 인사조차 안 하고 목적지도 물어보지 않는다. 손님이 먼저 인사하고 목적지를 말할 때는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 목적지로 가는 동안 어떤 기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된다. 맞장구가 없는 대화는 불편하다. 벼랑 끝에 혼자 매달려 대화하는 느낌이다. 삶은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관계의 연속이다. 관계는 대화로 형성된다. 그 대화에 맞장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결정된다. 맞장구는 대화의 흥을 돋우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 본래 맞장구란 한국 전통 악기인 장구를 두 사람이 마주보고 흥겹고 신명나게 치는 것을 말한다. 잠깐의 시간이라도 서로의 흥을 돋우고 대화를 신명나게 이끌어가는 힘은 맞장구에 있다. 마치 한국 전통 무술 태경과 비슷하다. 서로 이크에크를 하며 한 발씩 신명나게 춤추듯 주고받는 모습을 볼 때 맞장구가 연상된다. 반복되는 많은 말보다도 한 번의 맞장구가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다. 유능한 세일즈맨은 많은 말로 고객을 현혹하지 않는다. 단지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듣고 맞장구 쳐준다. 그래서 고객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미국 토크쇼의 제왕 레리 킹은 대화의 3-2-1 법칙을 말했다. 3분간 듣고 2분간 맞장구 치고 1분간 말을 하라는 법칙이다. 또 강철왕 카네기도 1-2-3 법칙을 말했다.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 치라는 법칙이다. 결국 내 말을 적게 하고 상대의 말을 잘 듣고 들을 때 꼭 맞장구 치라는 공통된 이야기다. 심리학자 조지프 마타라조는 맞장구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했다. 우선 경찰관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을 A, B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A그룹에게는 질문을 던져주고 그 질문에 답변할 때 고개를 끄덕여주고 맞장구를 쳐주었다. 반대로 B그룹에게는 어떠한 맞장구도 쳐주지 않았다. 실험 결과 맞장구를 쳐준 A그룹의 응시자들이 약 50% 정도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실험은 맞장구가 타인에게 많은 말을 하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맞장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첫째, 동의할 때 맞장구. 맞아요. 그렇죠. 확실해요.
틀림없어요. 충분해요. 그거면 될 듯해요. 두 번째, 감탄할 때 맞장구. 대단합니다. 놀랍네요. 할 말을 잃었어요. 영광스러워요. 신기합니다. 세 번째, 격려할 때 맞장구. 할 수 있어요. 분명 이루실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네 번째, 공감할 때 맞장구. 안타까워요. 그건 그래요. 아, 정말요? 그런 줄 몰랐어요. 아쉽네요. 대화라고 다 같은 대화가 아니다. 대화를 매력적으로 주도하길 원한다면 공감과 배려의 바로미터인 맞장구로 무장해보자. 토크계의 거장 레리킹은 말한다. 지금 상대가 하고 있는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라. 그러면 상대방도 당신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훌륭한 화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훌륭한 청자가 되어야 한다. 석학의 지식을 지녔다고 모두 훌륭한 청자라 할 수 없다. 화자에게 관심을 갖고 공감과 배려의 자세로 맞장구 칠 때 훌륭한 청자가 탄생한다. 매력적인 대화는 청자, 곧 듣는 이의 맞장구에 달려있다. 조이스 브라더스는 이렇게 말한다. 모방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게 가장 진실한 아첨이다. 말은 그때그때마다 대처법의 연속이다. 질문입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에게는 없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은? 정답은 문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문제 속에 살아간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적 인생들이다. 어떤 문제는 운 좋게 해결되지만 어떤 문제는 불가항력적이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신은 인간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준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문제라도 해결 방법과 묘책이 있다는 뜻이다.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내가 변하는 것이다. 똑같은 문제가 와도 A라는 사람은 해결하고 B라는 사람은 해결하지 못한다. 결국 문제는 문제가 아닌 나이다. 상황별 대화 대처법. 가벼운 인사. 아침이나 점심 사람을 만날 때 가볍게 인사를 한다. 이때는 가볍게 안부를 묻는 식의 대화를 하면 된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얼굴이 좋아 보여요. 무탈 하시죠? 식사 맛있게 하셨죠? 산뜻해 보이세요. 잘 주무셨죠? 에너지 넘쳐 보이세요. 비 오는 소리가 마음을 안정시키네요. 무례한 상황. 경우에 따라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무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때는 단호한 대처를 통해 그가 잘못했음을 주지시켜줌과 동시에 경고를 해야 한다. 조금만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시면 제가 불편합니다. 지금 상황들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행동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하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비난의 상황. 생산적 비판을 할 때는 겸허히 수용하고 나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감정적 비난, 비생산적인 비난의 경우에는 그 말은 무례한 말에 불과하므로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실수가 큽니다. 노력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말해주세요. 조심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과의 상황.
누구나 잘못할 때가 있다. 그때는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의 핵심은 즉시하되 진심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신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마음 졸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사과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불편한 상황으로 몰고 가서 죄송합니다. 칭찬의 상황.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인정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먼저 칭찬해야 한다. 상대방의 장점을 빨리 파악하여 칭찬해 본다. 인상이 좋으시네요. 옷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운동하시나요? 몸이 매력적입니다. 목소리 트레이닝 받으시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네요. 멋지십니다. 훌륭한 질문이세요. 좋은 일 있으신가요?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세요. 정말 힘드신 상황인데 굳건히 이겨내시는 모습, 제게 큰 도전이 됩니다. 클레임 상황. 어디서나 원하지 않는 서비스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때는 무작정 화를 내기보다는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수정해야 할 내용들을 정확히 이야기한다. 지금 많이 불편하네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전에 받은 서비스와 많이 다릅니다. 전하고 같은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무슨 상황이죠?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위로의 상황. 누구든 언제라도 아프거나 절망에 빠졌거나 힘들거나 일어설 힘이 없을 때가 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줄 때 그보다 더한 보약이 없다. 내 입이 치유의 통로가 되어보자. 그럴 수 있습니다. 너 정도면 충분해. 너라면 할 수 있어. 같이 고민해보자. 이제 일어나세요. 좋아질 겁니다. 저도 얼마 전 같은 일을 겪었어요. 오늘 같이 걸어요. 제가 함께 할게요. 뭐 도울 일 없나요? 말로 대처한다는 것은 훌륭한 웅변가가 되거나 유명한 아나운서처럼 말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이다. 우리에겐 말이라는 가장 큰 대처법이 있다. 무작정 말하는 것이 아닌 상황별로 말할 것들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다. 가진 자가 줄 수 있다. 말할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다. 신은 인간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준다. 그 시련에 매듭진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야 한다. 매듭진 것의 대부분은 말로써 풀어나갈 수 있다. 인생은 생방송이다. 준비된 말로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멋지게 대처하며 살아가 보자.